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강도 높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신흥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으며 그것이 또 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핵무기 타격 시뮬레이션 영상을 국영방송을 통해 전격 공개했는데 런던과 파리, 베를린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200초 안으로 공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시작된 5월 FOMC 회의에서 이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을 밟을 것이 확실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잠시 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8%가 넘었잖아요. 8.5%에 달하고 있는 정말 그 속된 말로 정말 미친 물가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게 확실시 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연준은 광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는 보통 한 번에 0.25%포인트 올리는 게 통상적인데요. 그걸 넘어서는 거 이제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심각한 물가를 감안할 때 빅스텝이 유력해 보입니다. 빅스텝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0.5%포인트 한꺼번에 오를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예,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FOMC가 오늘 끝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는 뭐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순리대로 가기에는 너무 지금 심각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빅스텝으로 가야 되고 일각에서는 뭐 0.75%포인트까지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뭐 0.75%포인트는 좀 실제로 발표가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0.5까지는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0.5%포인트가 유력한데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가 된다면 한 번에 이게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2년 만에 처음이니까 사실은 0.5%포인트 올리는 것도 대단한 건데 뭐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0.75%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0.75 얘기는 지금 지난 3월에 0.25%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 3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했잖아요. 4월에는 FOMC가 없으니까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이제 FOMC 정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3개월 연속 0.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치면 3개월 동안 1.5%포인트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월에 0.25%까지 합치면 7월이 되면 이제 1.7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7월 지나면 이제 8월엔 없고요. 9월 그리고 11월, 12월 세 번 이제 FOMC 정례회의가 남게 되는데 세 번 동안 또 0.5%씩 계속 올린다고 치면 결국 그 1.75 플러스 또 1.5 그래서 3.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0.75%를 한번 하게 되면 3.25가 아니라 3.5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0.75%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3.25나 3.5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연준이 볼 때는 되도록 빨리 지금 금리를 높게 좀 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0.75%포인트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긴축이잖아요. 네. 그건 경기 침체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그 연준이 그동안 돈을 많이 푼 건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했던 건데요. 예. 이제는 경기 부양의 반대로 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긴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이라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정책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물가를 잡는데
총력전을 펼치는 이제 그런 양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40년 만에 좀 최고치로 오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선택지가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크게 제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빅스텝을 밟아서 빠르게 올리는 것 외에는 연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동안 계속 신호를 보냈죠. 빅스텝을 밟겠다는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지만 앞서도 분석해드린 것처럼 어쩌면 0.75%포인트 깜짝 인상 발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분석을 보면 올해 금리를 최대한 빨리 중립 수준으로 돌려놓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예, 원래는 지금쯤이면 뭐 한 2%, 3%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걸 아직도 지금 0.25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0.75%포인트씩 이렇게 올리면서 빠르게 3%, 4%까지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일단 금리를 빨리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더 올리든 아니면 뭐 내리든 이제 결정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빅스텝이 뭐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사실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다른 나라들에게 연쇄적으로 이게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 세계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건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빠져 있던 자금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이 다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투자돼 있던 그런 돈들이 다 빠져서 이제 미국으로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국가들은 그러니까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네. 지금 뭐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흥국에서는 디폴트,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신흥국에 있던 모든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한 곳에서 한두 군데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몇몇 국가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면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있던 돈은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원활해지지 않는 스탑되는 이런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빅스텝을 밟아도 당장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전에 경기 침체가 먼저 나타나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심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물가 잡는 거 최우선이기 때문에 연준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지금 각오를 가지고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 일시적인 경기 침체, 뭐 주식시장 폭락, 또 이제 부동산 시장 폭락 가능성도 이제 지금 뭐 모기지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연준의 빅스텝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런지 이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